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8월 15일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지문 읽기 1번에서는 옷가게 광고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옷가게 광고 내용이니만큼 옷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clothes. 요거를 clothes 이렇게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clothes 아니고 clothes. th 발음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clothes 요 정도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upper 기억나시나요? The upper. 자, 그러면 여기에서 the라고 읽을지 the라고 읽을지 이거를 TOEIC Speaking Part 1에서는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the라고 할지 the라고 할지 이거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the, the, 가끔 가다가는 the 이렇게 발음이 되죠. the라고 발음될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의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 하고 어까지 요거 앞에는 the라고 발음된다. 요거만 알고 있으시면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시고 아, 에, 이, 오, 우, 어까지 넣어서 얘네들 앞에 들어가 있으면 the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게 스펠링 때문에 헷갈려요. 모음인지 자음인지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2번 문항에 the ingredients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은 the라고 발음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왜냐면 ingredients의 단어가 첫 번째 알파벳이 I예요. 네, 그러니까 알파벳도 모음처럼 보이고 발음도 ingredients이니까 아에 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알파벳하고 발음하고 둘 다 모음이네. 이거를 인지하기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the ingredients 나올 수 있는데 the hour 이런 게 나와요. the hour. 그러면 hour라는 단어를 보면 알파벳이 H로 시작을 하죠. 이거는 자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중요합니다.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hour라는 것은 발음이 어떻게 돼요? hour, 아로 시작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 관련 없이 the hour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university 같은 경우는 알파벳 U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음이구나 라고 또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발음이 university이기 때문에 에, 이, 오, 우, 어에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the university가 아니고 the university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 one이라는 단어는 알파벳이 O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음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발음이 one 그래서 얘는 에, 이, 오, 우, 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he one이 아니고 the one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1번 지문에서 the upper 이렇게 읽으셨으면 됐겠습니다. 2번 지문에서는 방송 내용이었는데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시금치, 토마토, 양파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금치는 spinach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tomatoes 강세에 신경 써주셔야 되죠. onions 이렇게 onions는 첫 번째 소리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spinach, tomatoes, onions 이렇게 어쨌든 시금치, 토마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the ingredients 요것이 2번 지문에 나왔고요. immediately는 T랑 L 사이에서 잠깐 끊어주는 느낌. 그래서 immediately 아니고 immediately 이렇게 immediately 요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immediately 잠깐 쉬어주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이 느낌을 살려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Part 2 두 번째 part는 사진 묘사하기 밖에 있는 라운지 같은 장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고 실외 식당도 있고 실외 밖에 있는 커피숍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outdoor라는 단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an outdoor lounge라고 장소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자가 3명이 나왔는데
소파 위에 나란히 서로 옆에 붙어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three women are sitting next to each other. 소파 위에까지 추가하실 거면 on a sofa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 한 명 여자는 중간에 있는 여자예요. 컴퓨터 화면에 랩탑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 랩탑 컴퓨터가 시험에 그래도 꽤 자주 나오죠. 매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에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혹은 뾰족한 펜 같은 걸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행동은 아주 자주 나오는 행동입니다. pointing at 무엇을 가리키다. pointing at 무엇을 가리키다. pointing at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표현이고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꼭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마다 다르죠. 보고 있는 것이. 하지만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뭔가를 보고 있는 사진은 거의 매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looking at 이 밑줄 자리를 바꾸면서 연습하시는 게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looking at pointing at 이렇게 밑줄 바꿔가면서 연습해 주시고 뒤쪽에 잔디, 덤불, 나무, 빌딩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잔디는 grass 하시면 되고 덤불은 나무보다 조금 더 작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bushes. 이번 주 시험에는 여러 개의 덤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bushes. 나무도 여러 개 trees. 빌딩도 2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buildings 하고 이렇게 복수 단어들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4번 문제는 키워드가 뭐냐면 언제, 어디.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택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어디. 답변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Part 3이죠. 그래서 언제, 어제,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 2주 전에 이렇게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어디, 학교, 어디, 회사 요게 빨리빨리 나오는 게 중요했겠고요. 5번 문제에서는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할 의사가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장거리를 이동할 의사가 있다, 없다. 우선 이렇게 의견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되고 그 뒤에 이유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택시를 타고 장거리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뒤쪽으로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편리하다. 요런 한마디 더 넣어주시면 추가 점수가 나오겠고요. 의사 없다 라고 하셨으면 그 뒤에 택시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싸다. 이렇게 이유를 하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개 넣으실 수 있으면 2개 넣으시는 거고 6번 문제는 택시를 이용을 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까?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각 옵션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한 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생각해 놓는 게 좋은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험에 이런 흡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3개의 예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 2개 빠지고 다른 예시가 2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요번 시험을 경험을 하면서 나는 요 예시를 골랐고 요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을 했다고 그 예시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시를 골고루 준비해보는 연습. 자, 첫 번째 예시는요. 그 택시를 쉽게 좀 잡을 수 있는지. 어떨 때는 택시를 타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야 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편하죠.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2-3개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택시의 차 종이, 그러니까 차가 깨끗한지, 새 차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2-3개 생각을 해보시고 기사님이 친절하면 좋죠. 네, 기사님이 친절한 게 중요하다.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2-3개를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를 경험할 때 내 기분이 향상된다. 이런 문장은 참 좋은 문장이죠. 왜냐? 생각을 해보시면 3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차가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럴 수 있죠. 기사님이 친절하시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럴 수 있죠. 택시를 좀 쉽게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럴 수 있죠. 요렇게 많이 돌려 쓸 수 있는 문장이 활용도가 좋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4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4번째 파트에서는 맨날 나오는 그런 타임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무슨 날짜에 뭐 하고, 누가 진행하고, 누가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타임 스케줄이라고 해요. 출제율 1위. 정보 한번 보시고. 7번 문제에서는 이 세미나를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이게 나왔죠. 맨날 나오는 질문. 맨날 나와요. 맨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윗대가리에 있는 그 주요 정보들, 그리고 첫 번째 줄, 마지막 줄. 여기에서 7번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가 어디며 시작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이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8번 문제는 여기 cancelled 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 단어가 정보 안에 들어있으면 8번 문제는 주로 걔를 건드려요. 자, 이번 주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제목 4를 진행하는 사람이래요. cancelled는 지금 제목 5이죠. 제목 4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30분 정도 내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cancelled랑 관련이 된 내용이었죠. 네 다음 세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기로 됐는데 그게 캔슬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네가 가지면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캔슬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렇게 캔슬된 내용의 전 세션을 진행하는 사람이 내가 추가 시간을 가져도 됩니까? 이 질문도 토익 스피킹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 꽤나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어쨌든 캔슬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도 출제율 압도적인 1위는 뭐냐면 이 캔슬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세션은 캔슬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내용이 출제율 1위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건드리는 내용도 꾸준히 나오는 질문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9번 문제에서는 겹치는 단어 보이시나요? 사람 이름 1번이 겹치죠? 네, 사람 이름 1번이 같은 이름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사람 이름 1번 이 진행하는 모든 세션 다 얘기해줘 이렇게 물어봤고 그래서 첫 번째 스케줄과 두 번째 스케줄을 침착하게 문장으로 잘 읽어주시면 됐었던 그런 내용이 9번으로 나왔네요. Part 5 다섯 번째 파트는 기존 유형 전화기 사진이 기존 유형이죠. 기존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되게 인트레스팅한 내용이에요. 식당에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당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되게 유명한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그런 스포츠 경기가 열린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너무나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그 경기를 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토요일 날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다 그 경기를 보려고. 그래서 일할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내용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8월 2일 2020년 8월 2일 후기 제가 찍은 영상을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 Part 5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기 위해서 매직 쇼를 하고 싶은데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는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잘 보이지. 모든 사람이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할 거 아니니 누구를 앞자리에 앉히고 누구를 뒷자리에 앉힐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제비뽑기라는 어마어마한 이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후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주 시험을 보신 분들이 요렇게 했었어야 됐었구나. 혹은 내가 딱 요렇게 얘기했는데 나 잘했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생각해보라는 부분, 연습하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연습을 하시면서 다음 시험에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으세요. 이게 정말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제가 찍은 영상들을 보셔야 돼요. 보셔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내가 다음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연습을 하시고 느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영상 촬영을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할 예정인데요. 제가 앞으로도 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영상 보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고 나서 그거 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찍은 시험 후기 영상들은 꼼꼼히 좀 잘 챙겨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비 뽑기 하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Why don't we draw lots? Why don't we draw lots? 여러분들 제가 예언을 잠깐 하건데 앞으로 제비 뽑기 해서 해결될 상황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제비 뽑기 하자. 부연 설명 조금 더 넣어주면 더 화려한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개의 종이 다양한 옵션들이 쓰여있는 여러 개의 종이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쭉 다시 한번 해주기. 요거 들어가면 답변이 훨씬 더 화려해지니까 요것도 연습해 보시는 거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파트 얘기하겠습니다. Part 6 Question 11 Express an Opinion 의견 말하기이죠. 의견 말하기 이 Part 6에서는 Museum Tour를요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직접 가서 투어를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다에 동의하냐 비동의하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직접 무언가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의 장점들 여러 개 생각해 보시고 무언가를 직접 하는 거의 장점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 TOEIC 스피킹 Part 6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그런 거예요. 안과 밖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 혼자와 함께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 이번 주 시험 같은 경우는 안, 밖, 그 캐터고리에도 들어갈 수 있죠. 온라인으로 보면 그냥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갈 거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함께 이거에도 들어가죠. 온라인으로 보면 나 혼자 있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투어를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안, 밖, 혼자 함께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너무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을 선택을 했을 때 꼭 이번 주 시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안에 있을 때 집중이 더 잘 된다. 막 비가 내리거나 나쁜 날씨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들이 계속 돌려쓰기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고 밖을 선택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 나는 밖에 있을 때 집중이 더 잘 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혼자 함께를 생각해보면 혼자 있을 때 나는 집중이 더 잘 된다. 그죠? 그리고 뭐를 껐다 켰다 시간 조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성향이 내향적이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시면 이 시험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험, 안, 밖을 비교하는 혼자 함께를 비교하는 다른 시험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거든요. 함께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그 사람이랑 나랑 의견을 좋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질문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에 항상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돌려쓰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장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다시 그 문장을 또 써먹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Part 4, 8번 문제에서 캔슬들을 직방으로 건드린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건드렸다. 그러니까 출제율 1위가 아니라 2위나 3위 정도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점과 Part 5, 제가 8월 2일 때 말씀을 드렸으나 그 영상을 안 봐가지고 오늘 이런 시험을 처음 경험하는 거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파트들이 평균 혹은 평균보다 조금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Part 4하고 Part 5에서 약간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그냥 난이도 5 가장 쉬운 게 난이도 1이고 가장 어려운 게 난이도 10이라고 봤을 때 딱 중간 정도? 어떻게 보면 4 정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5로 하겠습니다. 난이도 5. 이번 주 시험은 난이도 5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고 제가 정성스러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